이재명 후보랑 원래 친분이 좀 있었는데 개항을 출마를 공개적으로 강력 반대하면서 사이가 좀 소원해진 지역구이기도 해서 반명이 되셨군요. 쉽게 얘기해서 이 지역이 이재명 대표의 텃밭은 아니었어요. 속된 말로 굴러 들어온 돌이었죠. 근데 문제는 원희룡 장관도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천 주민 입장에서는 니 편 내 편 없는 신개념 시사 토크쇼 요동치는 총선 전국 중립기어 받고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중립기어 장하얀입니다. 갈피 못 잡는 정치권에 던지는 프리미엄 고품격 정치 참견. 오늘의 참견러 유승찬 정치 컨설턴트 강경석 동아일보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일까지 이제 한 자릿수 카운트다운에 돌입했습니다. 오늘부터 총선 전날까지 중립기어는 주목할 만한 지역구 박빙이 예상되는 격전지를 짚어보려고 하는데 그래서 준비한 중립기어 스페셜 코너 격전지를 가다 총 7곳을 선정해 봤는데요. 함께 살펴볼 첫 번째 지역구는요, 인천 계양 을입니다. 이른바 명룡대전이 펼쳐지는 곳인데요. 여기 정말 재밌을 것 같아요. 우선은 계양을의 역대 당선자 먼저 살펴보자면 18대 한나라당 이상권 의원을 제외하고는 전부 진보 진영의 후보자가 당선이 된 곳입니다. 그런데 여기가 격전지로 꼽히고 있네요. 요즘 이 지역구 분위기 어떤가요? 이를테면 조사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관심 지역구이기 때문에 최근에 차이가 좀 벌어지는 추세고, 원희룡 후보가 한 번도 이기는 조사는 나오지 않았어요. 네, 한 번도 이기는 조사는 나오지 않았고, 이게 추세적으로 격전지긴 하지만 약간 차이가 벌어지고 있는 상태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선배는 어떤 점 주목하세요? 여기는 어쨌든 격전지라고는 하는데 상징적인 지역이죠. 뭐 예를 들면 이재명 대표 지역구에서 여권이 승리한다, 그러면 이거는 굉장히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일단 안 뽑을 수가 없는 지역이라서 뽑아봤고, 이게 사실 여론조사가 이 추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특히 이제 선거는 일주일 이내에는 이제 공표 금지 기간이 되기 때문에 소위 깜깜이 선거가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통 후보들이 한 달 전, 뭐 3주 전, 2주 전 요 흐름과 추이를 데이터를 쌓아가면서 선거운동을 펼쳤는데,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이 추이가 사실 이렇게 유리하진 않아요. 현재 그 원희룡 장관 전 장관에겐 유리하진 않은데, 그래도 혹시 모른다. 선거는 뭐 어차피 까봐야지 아는 거기 때문에 까봐야 아는데, 깜깜물. 이번에 여기는 약간 게리맨더링이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민주당에게 유리한 지역구가 추가되고 국민의힘 유리한 지역구가 빠졌어요. 원래도 계양은 어려운데 민주당이 강세인 지역구인데 지역구 조정이 있었기 때문에 더 어려워졌어요. 더 어려워졌고, 근데 이제 원희룡 그 후보 입장에서는 뭐 어쨌든 저도 손해 볼 거 없다 이런 생각을 갖고 출마를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민주당 대표이자 민주당의 유력 대선 후보와 이제 맞짱을 떠서 이기면 대박. 저도 젖잘싸. 그렇죠. 여기에 어울리는 이제 말이 젖잘싸인데, 제가 듣기로는 이게 살이 빠진 게 느껴질 정도로 원희룡 후보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대요.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데, 민주당한테 좀 유리한 밭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이게 총선을 좀 해보면 이 지역은 어쨌든 대선 후보를 좀 키우려고 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지역구에 대선 후보 한 명 갖고 싶다, 여야를 떠나서 약간 그런 흐름들이 있어서 조사 추세 자체도 추이 자체도 그래서 여전히 좀 이재명 후보가 좀 유리한 상황에서 이제 막바지를 향해 치닫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아마 이제 원희룡 전 장관도 판단을 했을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 지역이 이재명 대표의 텃밭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도 속된 말로 굴러 들어온 돌이었죠. 원래 이제 송영길 의원이 그렇죠? 2000년부터 한 2번 정도 당선이 됐었고, 어떻게 보면 송영길 의원의 텃밭이라고 보는 게 맞죠. 근데 이재명 대표는 사실 국회의원 당선을 목적으로 이 지역의 재보궐선거를 출마한 거란 말이에요. 어떤 지역적 연고도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원희룡 장관도 똑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천 주민 입장에서는 조금이라도 먼저 온 이재명 대표가 사실상 선점 효과를 조금 갖고 있다고 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오히려 이재명 대표에게 조금 더 표가 몰리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없지 않아 드는 게 있어요. 계양을은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이제 이재명 후보랑 원래 친분이 좀 있었는데, 지난 보궐선거죠. 보궐선거 지방선거하고 같이 치러진 보궐선거 때 계양을 출마를 공개적으로 강력 반대하면서 사이가 좀 소원해진 지역구이기도 해서 뭐 반명이 되셨군요. 대선에서 그 진 후보가 그 다음에 바로 지역구를 옮겨가면서 출마하는 것이 적절하냐, 뭐 이래서 공개적으로 반대를 했었던 상황인데, 어쨌든 뭐 그건 지나간 얘기고. 근데 사실 이재명 대표는 재판 변수가 있습니다. 재판 활발히 진행 중이잖아요. 걸려있는 것도 많고, 이거는 좀 어떻게 작용을 할지, 총선 이후에라도 작용이 될 수 있잖아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는 소위 이미 이제 다 반영이 됐어요. 심지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지금 지지율이 이렇게 높게 그렇죠. 나오는데 2심까지 나왔는데도.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사실 이미 사법 리스크로 빠질 수 있는 중도표는 다 빠졌다고 봐야 되는 거고, 나머지는 소위 이제 진짜 정권 심판론과 정권 지지론, 그 두 큰 틀에서 이 투표가 이루어질 걸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추세로 봤을 때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굉장히 유리하다고 봐야 될 수밖에 없죠. 민주당 공천 파동이 한창일 정점일 그렇죠. 때 이게 붙었었어요, 약간. 네. 그 최근에 이제 심판 프레임이 또 강화되기 시작했잖아요. 이종섭 대사건 이후에 심판 프레임이 강화되면서 여기에 이제 뭐 조국 현상까지 붙어가지고 심판론과 안정론의 격차가 더 벌어진 상태. 이런 추세들이 지금 반영이 될 거라서 아무튼 개항을은 지금은 격전지라고 저는 보기가 좀 쉽지 네. 않다. 뭐 이렇게 봅니다. 2일 밤 9시에 이재명 대표와 원희룡 후보의 TV 토론이 방송이 됩니다. 관전 포인트 하나씩 뽑아주신다면요? 뭐 포인트가 없다는 게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죠. 사실 뭐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주민들이 얼마나 볼까 좀 의문이고요. 사실 총선은 그런 지역구 후보들의 TV 토론에는 거의 변수가 되지 않아요. 생방송으로 뭔가 엄청난 말실수를 하지 않는 이상, 그래서 그게 전국적으로 화제가 되지 않는 이상 큰 변수가 되지 않는데, 그래서 후보들이 알게 모르게 사실 당일날 펑크 내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예, 많죠. 지역구 토론 그래요. 지역구 토론은 지역 방송국이 주관을 하잖아요. 지역구 TV 토론 대부분 녹화 방송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지역구 토론 많이 해봤는데 네네. 대부분 지역 의제를 갖고 와요.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정치 의제를 얘기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역구 얘기하면서도 이제 얘기하고 싶은 정치 의제 얘기하겠죠. 가령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는 요즘에 그 양문석, 편법 대출, 공영훈 뭐 이런 예. 얘기 이제 하려고 하실 것 그쵸, 같고, 그쵸. 예. 어떻게든 그 말을 꺼내서 뭔가 공격을 하려고 할 거고,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정권 심판론 얘기하겠죠. 네. 의료 대란 오늘 대통령 담화 얘기하면서 네. 이 정부가 어쨌든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갈등을 계속 키우는 양상이다. 뭐 이런 얘기를 주로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박빙 승부가 예상되는 인천 개항을 짚어봤습니다.